출판사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는 여자 직장인입니다. 저는 책을 낼 사람을 섭외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소설계에서 아주 유명한 작가님과의 계약을 성사시키라는 대표의 명을 받았습니다. 그 작가님은 처음 소설을 낼 때부터 한 출판사에서 쭉 출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저희 출판사에서 책을 낼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찾아갔습니다. 2시간 동안 미팅을 하며 설득을 했지만 그동안 함께 책을 내온 출판사를 배신할 수 없다며 거절하시더라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 내시라고 마무리를 하고 출판사로 들어왔는데요. 대표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너는 직업 정신이 없는 것 같아. 네가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냐? 작가를 설득해서 우리 출판사에서 책을 내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고작 2시간 설득하고 돌아왔다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설득해서 될 것 같으면 설득하죠. 근데 절대 안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겠다고 이번 건은 포기하라고 말했는데요. 대표는 저를 볼 때마다 직업 정신을 운운합니다. 저 정말 직업 정신이 없는 건가요? 네. 굉장히 아주 유명한 작가님께서 원래 기존 출판사와의 어떤 인연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출판사에서는 좀 내기가 좀 그래요 라고 말씀을 해주신 상황이고,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너 그게 직업정신이 있는 사람이 하는 태도냐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출판업계에서 뭐 일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어찌됐든 어떤 상황이라고 보이세요? 설득이 가능할까요? 남일 같지 않아요, 사실. 이 그래요? 사람은. 안 그럴 것 사겠다고 같기도 하는 하네요. 예, 고객을 맞네요. 막 쫓아가서 예. 사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사던 게 있는데. 그럼요. 예. 거래하던 업체가 있는데 왜 너랑 거래해야 돼? 약간 이 개념인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이럴 때 그냥 되게 앓는 소리하고 인정해요. 제가 여력이 불려 능력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저 혼자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가서 한번 도와주시면, 아니면 한번 보여주시면, 아니면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쭉 가이드를 주시면 제가 그대로 한번 다 해볼게요. 근데 그 도저히라는 개념이 지금 2시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도 보면서 생각했던 게 4년 차예요. 4년 차니까 본인 스스로 섭외 작업을 많이 해봤고 2시간 정도 얘기해봤는데 CR도 안 먹히니까 포기하고 왔을 거라는 거죠. 2시간으로도 충분히 이게 각이 나온 거였군요. 그렇죠. 제가 전제로 두는 건 그거예요. 4년 차의 감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안 될 거라 포기할 수 있었던 거고, 그걸 가지고 직업정신 운운하면서 쪼는 대표를 같이 움직이려면 같이 가서 대표님 한번 보여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그냥 사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으신 건 아니죠? 그래요, 저는. 저 그래요. 실제로 고객들이 뭐 인사솔루션도 팔지만 ERP 영업도 같이 해서 이제 왜 안 돼? 뭐 하는 거야? 영업에 가서 팔아와야지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 너무 회사 얘기 많이 하는데? 하시면 그래요, 저는. 그러면 상무님 제가 이렇게 상무님 또 나왔네? 제가 이런저런 일들로 이렇게 했고 이렇게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충분히 개인적인 관계도 맺고 하고 있는데 가이드 주실 수 있는 제가 뭔가 더 할 수 있는 애드밸류 할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니면 같이 가서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야, 실은 영업이 해야지. 좀 더 같이 생각해보자. 이러고 뭐 없어요. 재밌네요. 네, 그래서 저희 조직이 굉장히 힘듭니다. 알아서 잘라주세요. 아니, 그러면은 저는 되게 뭐 해결 방안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거죠.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리더가 리더십을 가지고 본인의 사례를 풀어내든 본인의 인맥을 동하든 해결해내면 굴러갈 거라는 거죠. 더 잘 될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도 모르는 걸 직업정신 운운하면서 탓하면서 뭐라고 하는 건 공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셔가지고 두 분이 네, 두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좀 저는 걱정이 이걸 되는데요. 포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직업 정신은 발휘해야 될 겁니다. 어디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작가님을 포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4년 동안 일을 하셨고 이분은 그 섭외하는 게, 그러니까 영업이잖아요. 네. 섭외하는 게 주 업무신데
2시간이면은 아마 2시간 동안 그냥 제발 해주세요 이 얘기만 나누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을 거고 그렇겠죠. 어떻게든 뭐 또 대표님 지시가 있었으니까 어떻게든 끌어오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님도 직업 정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직업 윤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 나는 여기를 배신할 수는 없다 딱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럼 이제 대표는 말하죠. 너 이 작가 어떻게든 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든 이 출판사에 매출을 올리기 위한 거잖아요. 책을 더 뭔가 많이 판매를 하고 그렇다면은 그 작가에 버금가는 다른 작가분을 섭외해야죠. 또는 그 작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어떤 그런 그 책 판매 부스가 많을 만한 그런 어떤 아이템을 발굴을 해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직업 정신을 더 발휘해서 어떻게든 찾아내는 게 저는 맞다고 대안을 생각해요. 제시해라. 맞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겠습니다. 저는 뭐 직업 정신보다는 처세의 좀 이슈일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저는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반대로 역으로 그 작가의 직업 정신, 이제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우리나라 말로 의리라고 했잖아요. 몇 년 동안 같이 자기가 뭐 거기서 출판을 계속 했다라는 거는 꼬꼬마 때부터 지금의 성장하기까지 그 출판사가 어쨌든 자기의 책을 믿고 계속 출판해준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계속 쓰고 있는 의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의리를 돈이나 그런 걸로 절대 밀 수 없다라는 건 아까 그 영업 담당자의 감으로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걸 들으면서 저는 반면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직업 정신이 없다는 소리를 하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2시간 갔다 오고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대표이사가 봤을 때는 고작 2시간?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는 계속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냥 일단은.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봐도 얘가 정말 고민을 정말 할 만큼 진짜 할 했구나. 만큼 했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끔 이제 같이 그런 포기할 액션을 수도 해야 있고. 되는 거죠. 네.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해라.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영업사원들은 그 정성을 보여주는 게 하나의 그 신뢰를 얻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성을 보여줄 때 진짜 감화돼가지고 오면 정말 땡큐인 거고 본인이 안 됐을 때 안 된다라는 걸 알았겠지만 그 2시간 만에 포기하고 오는 것 자체도 저는 조금 이 회사에서 녹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안 맞는 행위가 아니었나.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요 내용만 갖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처세의 문제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좀 문제를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다. 네네네. 기본적인 이런 노력이 있다면은 해당 작가님도 그 출판사와 뭔가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 제가 그 생각을 네. 했어요. 네. 출판사랑 만약에 이게 진짜 좋은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리 때문에 맞아요. 이쪽이랑 못 끊겠다라는 거면은 그러면 그 의리만한 의리를 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걸 사람 원하는 인생은 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경력 채용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습니다. 이 해당 회사에서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꼭 우리 회사는 꼭 필요해요. 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회사를. 어. 하지만은 끊임없이 뭔가 접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회사에서는. 당장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그러면 굳이 그 1, 2년이 채 안 돼서 먼저 연락이 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책 여기 좀 쓰고 싶은데 할 수 없겠어요? 이런 연락이 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걸 회사에서 지금 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연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당장의 결과물을 얻어야 되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뭐 복합적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데까지 노력하되 그것만 하지 말고 좀 빨리 다른 대안을 찾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면 여기에 이 편집장께서 원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될 때까지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만족시켜요? 어쨌든 데리고 와야죠. 이 작가님한테 꽂힌 것 같아. 이게 뭐 그냥 이제 네. 영업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그런 건데 그냥 일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편집장이 봤을 때 그만해? 요 정도까지만 일단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하자 해보자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 하는 게 맞겠죠. 무조건 데리고 온다는 가정하에 계속 모든 노력을 하는 거는 그런 거. 이 단편적인 이 부분 이 사연에 있어서는 결국은 편집장이 그만하자. 여기까지만 해보고 일단 관계만 계속 이어가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는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나. 스스로 접지 말라 이 말이 그렇죠. 밑에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길 원할 거야라는 걸 알죠. 그러고 싶지 아니한 거죠. 그렇죠. 그러고 싶지 아니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름 뭐 직업 정신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상대방 출판사를 가서 불 지를 순 없잖아요. 근데 이 사법 윤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법권의 영향을 받는. 이래서 불을 끄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예. 이 사연대로라면은 그 대표가 정말로 그 작가한테 꽂혀가지고 이 작가님은 안 된다라는 거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우리 회사 출판사가 책만 좀 많이 팔면 되니까 이 작가만큼의 임팩트를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데려오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거는 사실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어찌됐든 불만은 일단 네가 2시간밖에 가지 않았다는 거. 그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네, 예, 약하다고 봐야 그거는- 되겠네요. 네. 그거는 그냥 하루 종일 식사하시고 차 마시고 백화점 쇼핑 한번 하시고 이 정도로 버티시면 되지 않을까. 네, 하루 그냥 편하게.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관계를 맺는 영업 중에 그쵸. 하나니까요. 알겠습니다. 직업 정신 얘기를 하다가 결국 처세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무튼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고 3개 중에 하나를 잘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 년 차 남자 직장인입니다. 요즘 소확행이 유행이더군요. 저도 행복해지고 싶어 대세를 따르려고 했는데 소확행 결국은 돈이더군요. 뭘 하려고 해도 돈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 갚아야 할 빚도 많고 저의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하고 월세도 내야 하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돈이 거의 안 남거든요. 저는 소확행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돈 없이도 누릴 수 있는 소확행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좀 사연의 주인공이 잘못 갔네요. 얘기해 주세요. 돈이 없을 때 누릴 수 있었던 소확행. 그때 당시에 이제 땡겨 쓰셨을 때. 아, 신입사원. 정말 라면을 많이 먹구나. 라면 먹는 게 소확행이었나요? 얘는 뭐 그때 좀 배웠던 것 같아요. 네, 그때 경험으로 관점을 계속 내가 변화를 줘야 된다. 이런 거. 아마 우리가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소소한 목표를 깨는 거. 그러니까 퀘스트, 레벨을 올리고, 그다음에 아이템을 장착하고. 돈이잖아. 근데 저의 조건은 현질은 안 해요. 아, 중요한 조건. 현질은 절대 안 한다. 남자니까. 그렇죠? 아, 남자요? 예, 예. 노력으로 게임을 퀘스트를 깬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퀘스트가 생겨버린 거예요. 빨리 그러니까요. 이 단기적인 고율의 이자를 갚아야 된다는 퀘스트가 생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걸 관점을 바꿨더니 아 이거를 다 깬 다음에 나중에는 진짜 돈 모아서 이제 여행을 아까 말했듯이 뭐 여행을 가거나 이제 다른 목표를 이제 세우게 된 거죠. 그러면 결국 돈 없을 때 누릴 수 있는 소확행은 없다 이 없어. 말씀이시죠? 돈 없는데 뭘 노려? 없죠. 그것 자체를 관점을 바꿔서 아 내가 이런 거를 갚을 수 있고 학자금도 언젠간 갚게 돼요. 다 조금씩 계속 봐요. 매일 저는 봤어요. 그래서 아 오늘 이렇게 얼마 쌓여서 탕감을 어느 정도 했구나 빚을 내 인생이 가벼워지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데일리로 그걸 소확행으로 삼아라. 소확행을 그 자체를 나중에 미래에 또 여행을 가야지 이런 거 계획하는 것들 그런 것들. 계획도 해놓고 동시에 네. 계획도 해놓은 동시에 지금 나의 주머니도 조금 사정을 조금씩 오늘 하루 그래도 한 5만 원 갚았구나 뭐 이런 마인드로 장난삼아 말씀하시긴 했지만 근데 진짜 돈 없을 때 할 수 있는 소확행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전 근데 이게 요새 이제 마케팅이다 보니까 트렌드를 많이 보잖아요. 찾다 보니까 이건 이미 그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 20대가 그러니까요. 다 하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20대, 10대들이 이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써야 될 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미 물가들은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는 힘들어지는데 나는 소확행을 찾고 싶어. 근데 그래갖고 나오는 이제 그 현상이 그건 것 같아요. 다 똑같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제 돈 안 들이고 찾아서 그걸 해내는 거야.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얼마 전에 어떤 궁시어리 같은 이제 이상민이 만들어냈던 그런 궁시어리 같은 단어들. 내가 돈이 없어. 연어 진짜 맛있는 연어 스테이크 먹고 싶은데 연어 대가리 사갖고 구워 먹는 거예요. 맛이 비슷하니까 거기서 그 행복을 찾는 그것들을 찾아가는데 행복을 누려지는 세대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방법이 뭐가 있다라고 누군가 주지 않아요. 왜냐면 그 윗세대는 모르거든. 자기 세대에서 발굴해 나가고 그걸 공유해 나가는 즐거움이 이 세대의 문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벌써. 적극 동참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돈 1,000원이 있더라도 이거를 그 자기가
그 찾아보면 또 그 1,000원 갖고 누리고 있는 행복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사람들 오죽하면 편의점 가서 2,000원으로 최고의 가성비 뽑는 법, 5,000원으로 최고의 가성비 뽑는 법, 10,000원으로 황제처럼 먹는 법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요새. 오히려 가성비 쪽을 한번 파봐라. 왜냐하면 그 사람도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적은 돈으로 큰 행복을 누리고 싶잖아요. 근데 옛날과 다르게 요새는 공유의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팁들이 나와 있고 그걸 자랑스럽게 내요. 옛날 같은 궁상맞게 뭐 하는 짓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잠잠 빼시는 분들은 20대들은 그렇지 않아요. 요새. 뭔 소리야?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갖고 있는 주머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행복을 누리는데 난 이게 자랑스러워. 20대. 예. 근데 그것들을 이제 그게 벌써 그 대세가 됐고 전혀 부끄럽지 않아. 그게 오히려 자랑스러운 거야. 난 지혜롭고 현명한 소비라는 사람인 거거든요. 저는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 상황에 맞게 써야 되는 거. 나나 우리 아버지 세대 벌써 내가 아버지처럼 돈을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분한테 주변에 적극적인 팁이 되게 많거든요. 꼭 찾아보라고. 그걸 찾아보는 분이 생각보다 적어요. 근데 그걸 공유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파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 사실 되게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저는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어쨌든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시작할 때도 그렇고 저희는 둘이서 시작하자 그래서 모든 게 대출이었거든요. 모든 게 대출로 시작해봤는데 비슷한 느낌이 뭐였냐면 어제구나. 어제 아침에도 그랬는데 요즘 뭐 뱅크 뭐 이렇게 하면 제 자산이 나오잖아요. 대출부터 모든 게 나오는데 와 내가 갚아왔던 히스토리들을 보는데 이게 되게 소소한 거예요. 보다 보니까 매일매일 보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또 요만큼의 내 자산을 어쨌든 대출을 갚음으로써 생겼구나. 이번 주말엔 내가 뭐 월급 들어오면 맛있는 거 먹어야지. 내가 뭐 했으면 조금 더 먹어야지. 이런 것들이 소소하게 생기는 거죠. 하다못해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무슨 맨날 골프 치는 것 같지만 비싸거든요. 못해요. 못해서 어쩌다 이렇게 하면 그게 내 입장에서는 되게 큰 과소비를 하러 가는 거거든요. 예, 그게 저한테 되게 소소한 대화객인가? 설레지. 저는. 나름 설레거든요. 설레. 그래서 설레는 거를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소소하게. 그래서 이분도 이것도 생각 조금만 바꾸시면 아 이거 언제 갚아 하면 되게 불행한 건데 오늘 요만큼 갚았어 이번 달에 요만큼 갚았어 하면 그것도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나에게 또 자산이 생겼어. 이것도 어쨌든 가면 시간 지나고 나서 10년 지나면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무 일도 아닐 건데 지금 나 불행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조차도 지금 나한테 행복한 거 소소하다 행복하다 조금만 생각 바꿔주는 게 달라질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원효 대사가 되라. 이제 이분의 기준에서는 지금 뭐 소확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좀 바꿔서 이제 이것도 소확행이고 저것도 소확행이고 또 가성비를 또 누려보는 것도 그것도 소확행이니까 다른 소확행들 한번 찾아보시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세 남자 신입사원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27년 동안 살다가 올해 취업이 되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벽한 대구 사투리를 구사합니다. 27년 동안 썼던 말을 바꾸기도 쉽지 않고 굳이 사투리를 고쳐야 한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 노력조차 하지 않았는데 요즘 생각이 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임준수 씨, 제가 맡긴 거 다 했어요? 다 했으면 가져오세요. 뭐 좀 남았는데 좀만 기다려주세요. 좀만. 뭐 당장 보자고 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저 되게 죄송한 마음에 착하고 정중하게 말했는데 저보고 화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화내지 말라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동기들과 모임이 있어 저녁에 모였죠. 야, 우리 오랜만에 모였는데 자, 우리 뭐 먹을까? 삼겹살 모야지. 삼겹살 먹을까? 야, 삼겹살 안 먹으면 우리 맞겠다. 야, 그냥 먹자. 저는 정말이지 강요가 아닌 제안을 했을 뿐인데 억울했습니다. 팀장님께 인사하면 팀장님이 사회에 불만이 있다며 왜 그렇게 무섭냐 그러고 여자 선배들은 제 말투가 무서워서 말도 못 걸겠다고 하죠. 저는 그냥 대답만 했는데 제가 대든다 그래요. 이 모든 게 사투리 때문인 것 같은데 저 사투리 고쳐야 되나요? 사투리를 어떻게 고치죠? 서울말 어떻게 쓰는 거죠? 잘 쓰시네요, 서울말. 근데 대구에서 생활을 해보셨어요? 대구에서 좀 살았었습니다. 아, 진짜요? 되게 잘하시네요. 저는 대구통만 먹어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재미없어요. 대화의 기술.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재미없어요. 기술이 장난 아니세요? 네, 아무튼 사투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28살 신입사원의 고민이었습니다. 세 분은 고향이 서울이신가요, 다?
네. 저 고향 서울입니다. 고향 서울이시고 대구는 바이링구얼입니다. 바이링걸. 왜 그렇게 되셨어요?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저희는 그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는데 대구 쪽에 살 기회들이 좀 오래 있어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는데 뭐 그래서 전국을 다 살았었는데 마침 대구 쪽에 좀 오래 살아야 될 일이 좀 있어 갖고 조금 살았는데 어디 근데 서- 어때? 대구죠. 대구, 네. 근데 이제 서울에 오래 살다 보니 대구 말도 이상하고 서울 말도 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투리 맞아요? 외국인 아니에요? 외국인이야? 아, 근데 저 진짜로 저도 지금도 흥분하거나 아니면은 그 일 있으면 사투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는 전국에 이제 지방 영업 조직이 있어서 지방 쪽 전화 받으면 사투리가 오는데 사투리가 나와요. 저도 그러면은. 왜냐면 그쪽에서 사투리를 쓰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사투리가 나가야 되는 게 예의거든요. 헬로우 하면 여보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헬로우 하면 헬로우 해가 나가야 되는데 여보세요? 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저는 사투리가 개인적으로 처음에 그 사회생활 말고 학교 다닐 때 되게 힘들었었어요. 저는 사투리 꼭 고쳐야 된다는 생각까지는 갖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투리가 뭐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워딩을 사용하면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지만 뭐 갸가 뭐 그러면서 네? 하지만 않으면은 아까 같은 경우는 다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예. 그러면은 저는 왜냐면 자연스럽게 서울에 살다 보면 사실 고쳐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저도 막 앉아갖고 막 서울 드라마 보면서 서울말 써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고민할 필요는 당장은 좀 이질감이 들 수도 있긴 한데 그 근데 부분은 이게 문제가 되는 재밌어요. 부분이 이제 상사들이 좀 무서워한다든가 그걸 캐릭터화 시켜야 됩니다. 얘가 나한테 대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캐릭터화 시키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왜냐면 저는 태생이 상하 경상도 남자인데 어느 날 순한 서울 남자가 될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캐릭터를 대신 그거에 맞는 캐릭터를 자기가 좀 만들어야죠. 약간 그런 남성스러운 단어를 하면은 그만큼 의리를 지키고 그만큼 열심히 한다든지 과감하게 보여주는 면이 따라주면은 저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어차피 신입사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맞아요. 해결되고요. 또 요새는 워낙 이제 지방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같은 대한민국이니까. 근데 여러 가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물론 저는 이제 네이티브 서울 스피커로서 예, 정확한 표준어를 구사한다고 자부하고 있는데요. 그럼 굳이 자부까지 하시고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근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직들은 아무래도 그런 그 사투리 쓰는 분들도 많은 조직도 있고 근데 아마도 지금 이분이 들어간 조직은 계시는 조직은 대부분 아마 서울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투리를 바로 옆에서 계속 접할 기회가 없었던 분들이 많은데 분명히 이분들도 이제 신입사원이지만은 시간이 제 생각에는 몇 달도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몇 달 정도만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일부러 서울말을 배우려고 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말할 때 그냥 말하시고 또뭐 화냈어 화내지 마 그러면 화낸 거 아닙니다. 제가 사투리는 흉내낼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서 계속 보여주면은 자연스럽게 그거는 뭐 쌓여가다 보면 해결될 겁니다. 삼겹살 모여야지 삼겹살 이랬는데도 그래도 안 고쳐도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시도를 조금씩은 예를 들어 하면은 참 정말 안 돼요. 저도 대구에서 올라왔을 때 제일 안 됐던 말이 아 정말? 이게 정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듣고 아 진짜? 그러면 다 이제 대구 사람들 다 경악을 합니다. 미친나 뭐라고 합니까? 네? 맞나? 이렇게 나오죠. 또 졸린 게 아니라 잠 온다 이러잖아요. 잠 온다. 부샤분다 뭐 이런 거. 예. 그렇게는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좀 아는데 지방혐. 사투리. 이런 거 있죠. 다 빠분다 이런 건 있죠. 아, 빠. 예. 그런 건 있는데. 정명관이죠. 뭐 그쵸. 여튼 그런 서울말을 시도를 또 하면서 조금씩 하다 보면 금방 사실 바뀌기 때문에 아무리 네이티브라고 하더라도 근데 적어도 이런 노력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의도적으로 좀 약간 살살하기 위한 노력은 있어야 되겠죠. 아까 뭐 삼겹살 뭐 묵자 막 이러셨잖아요. 그냥 뭐 똑같은 사투리를 하더라도 약간 톤을 낮춰서 그렇죠. 하면 좋습니다. 삼겹살 모여야지 이럴 필요 없고 네. 삼겹살 모여야지 그렇죠. 이러면 되잖아요. 그냥 그 정도 노력이면 될 것 정도는 할 수- 같아요. 소주 한 잔 모여야지 이러면 되잖아요. 그 정도면 충분할 네.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서울말 쓰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친한 친구가 부산애인데 이거 부산 사람들 보면 욕할 것 같네. 제가 제 더하고 동갑이니까 그 친구 어쨌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사투리 쓴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의 장점은 그 원래 액센트가 그 억양이 강하면은 되게 말씀하셨듯이 좀 화내는 것 같은데 그 친구 말의 특기는 항상 끝에가 하하하하가 붙어요. 왜? 항상 웃어요.
말이 센데 항상 웃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 사투리 못 따라하겠는데 삼겹살 먹어야지 으아 이게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화난 거라고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 개그맨인가요? 네, 웃겨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밌어요. 억양이 재밌지. 거기다 그 친구만의 표현이 항상 있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정감 있게 보이는 거죠. 네. 저는 장점으로 그게 승화시켜라. 장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누가 봐도 친근하거든요. 그 친구. 소주 한 잔 먹고 저 사투리 최대한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화내는 거 알고 말이 원래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거칠라 노력할 테니까 너무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화난 것 같은데 지금. 너무 하라면 술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근데 어떻게 내가 그렇다는데 아, 예. 좀 아니 많이 좀 양해 부탁해 주시고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알았어 안 그럴게. 그러면은 그래 한 9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누가 거기다 날 고쳐 임마 이러니까 안 그렇거든요. 진짜 사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제 이제 지인분이 아예 서울 분이신데 저처럼 네이티브 서울 스피커인데 죄송합니다. 부산으로 아예 회사를 발령받으셔서 부산에서만 진짜 10년 넘게 이제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정말 그 사투리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인데 언젠가 만났는데 정말 부산 사투리 계속 쓰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여쭤보니까 처음에 부산 갔을 때 서울말 쓴다고 뭐가 얌체 같다, 뭐 이 사람 믿음이 안 가다. 시장 가면 안 깎아줘요. 네, 진짜 이런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시작하면 그러면서 안 깎아줘요. 본인도 고민하면서 일부러 근데 따라할 생각은 못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왜냐면 들리는 언어가 그거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나온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미국 10년 살면 영어 잘하는데 그 당연히 그 정도면 해야죠. 그렇게 사는데. 서울 깍쟁이라 하잖아요. 서울 깍쟁이. 네, 그런 말 많이 들었다고요. 아우 느끼해요 서울 사람들. 말 들으면 느끼해. 어쨌든 사투리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네. 이 톤만 조금 낮춰서 그 조절을 정도만 하시면 하면 될 될 것 것 같은데 그럼 사투리 말고 말을 좀 웅얼웅얼거린다거나 스피치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고민이 많거든요. 웅얼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목소리가 되게 작으셔가지고 그 남들이 잘 이렇게 못 들어서 네 이렇게 하는 과장님이 한 분 있었거든요. 톤이 되게 목소리가 작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선생님 할래? 안 들려요. 네? 네? 이렇게 몇 번 얘기하다가 그럼 짜증 내세요. 야, 네? 그럼 막 아, 재밌네요. 근데 재미는 있으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약간 놀리는 건 아닌데 이렇게 장난치다가 친해지거든요. 근데 익숙해지면 들리거든요. 익숙해지면 들려서 그게 본인이 막 자격지심 느끼고 그런 거 아니면은 저는 오히려 막 고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고칠 필요 없다? 사투리처럼. 근데 그게 막 컴플렉스가 있고 그러시다면 뭐 노력해서 고칠 수 있다 그러면 고치는 거고 고칠 요소인가? 그건 컴플렉스가 모르겠어요. 있을 때 한해서 네, 노력하라는 얘기고 없을 때는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네. 과장님. 그 웅얼거림이나 사실 전 사투리도 고칠 필요가 없는 건 맞는데 대신 고쳐야 할 상황이 올 수는 있거든요. 그럴 예를 수도 들어, 있잖아요. 이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네. 예를 들어 맞습니다. 저희 산업 같은 경우에 브랜드 홍보대사나 브랜드 앰버서더 같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공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 장소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 같은 경우에 겁나 진한 사투리라든지 아니면은 웅얼거림이 심한 경우에는 그거는 그때 보통 고쳐야죠. 사회생활을 하기 위하고 내가 일을 하기 위함이니까.